경찰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혐의를 포착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충남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 근무하는 일부 임직원들이 회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기술을 특정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용의선상에 오른 3명의 임직원들은 1차적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수사 초기 단계로 사실관계 확인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측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해당 직원 2명은 오늘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고 1명은 회사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7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8건의 해외기술 유출 사례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인 25건이 중국에 유출됐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협력사 법인에도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A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반도체 세정 레시피, 하이케이 메탈게이트 반도체 제조 기술 등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을 2018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기술은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공정 신기술입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반도체 영업 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고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서 정한 국가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 안후이성에 설립된 중국의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입니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업체로 세계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설립된 직후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헤드헌터 A씨가 국내 기업의 반도체 인력 수십 명을 창신메모리에 공급한 걸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밀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 등이 중국 스촨성에 세운 청두가오전에 우리 반도체 인력 수십 명을 취업시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가 4조 3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2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을 빼돌려 공장 준공 1년 3개월 만에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청두가오전에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 7명을 보내고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또 다른 삼성 디스플레이 임원 출신 B씨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최 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브로커 A씨와 B씨 등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등록 없이 국외 유료 직업 소개업을 했단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엔 기술 유출 알선자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안정법상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이딴 기술 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선 알선자도 기술 유출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중국 안후이성에 거주하던 한국인 50대 남성이 지난해 말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정국에 연행됐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는데 중국 측 기술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한국인 첫 구속 사례입니다. 中国是法治国家，该韩国公民因涉嫌间谍罪被中方的有关部门依法逮捕。 개정법은 간첩 행위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 정보에서 국가 안보 이익 관련 자료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통계나 산업 동향 자료의 해외 유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모호한 규정 탓에 자의적 적용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외국인 감시가 부쩍 강화되면서 올 들어 한국과 호주, 유럽 국가의 중국 주재 외교관 숙소가 수색당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출장차 묵던 호텔방을 비운 사이 중국 당국이 호텔 측에 문을 열라고 요구한 뒤 소지품을 뒤진 겁니다. 일부 국가 외교관들이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SNS를 통한 자료 공유를 피하고 종교 활동도 조심하라는 지침을 주재원들에게 내렸습니다. 일본의 경우 반간첩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학자와 기업인 등 최소 17명이 중국에서 구속됐는데 지난해 한 50대 일본인 남성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서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